40년간 간병한 아내, 보험 수익자는 다른 여자. 챕터 1. 40년의 아침.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정미숙의 눈이 떠진다. 73년을 살아온 몸은 이미 시계보다 정확하다.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에는 혈압약세 알, 당뇨약 2알, 그리고 남편 박영수의 약들이 요일별로 정리된 케이스가 놓여 있다. 미숙은 천천히 몸을 일으킨다. 무릎이 시큰거리지만 참을 만하다. 40년 동안 매일 아침 이렇게 일어났다. 중풍으로 쓰러진 남편을 돌보기 시작한 그날부터 단 하루도 쉬지 못했다. 옆방에서 남편의 거친 숨소리가 들린다. 규칙적이다. 오늘도 무사히 밤을 넘긴 것이다. 미숙은 작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슬리퍼를 신는다. 방문을 열자 소독약 냄새와 땀 냄새가 섞인 공기가 코끝을 스친다. 40년 동안 맡아온 냄새지만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는다.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의 얼굴은 잠든 아이처럼 평화롭다. 78배 나이지만 병상에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서인지 주름은 그리 깊지 않다. 여보, 아침이에요. 미숙은 부드럽게 말을 건넨다. 영수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린다. 한참을 기다려야 눈이 완전히 떠진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천장을 향하다가 천천히 미숙을 향한다. 오늘은 날씨가 좋을 것 같아요. 점심 먹고 베란다에 나가서 햇볕 좀 쬐어야겠어요. 대답은 없다. 영수는 말을 거의 하지 못한다. 가끔 신음소리 같은 것이 나올 뿐이다. 하지만 미숙은 상관없다. 40년 동안 혼자 말하고 혼자 대답하는 데 익숙해졌다. 기저귀를 가는 일부터 시작한다. 처음에는 참아 볼 수 없어서 눈물을 흘리며 했던 일이다. 이제는 기계적으로 손이 움직인다. 따뜻한 물에 적신 타월로 남편의 몸을 닦아주고 새 기저귀를 채운다. 땀에 젖은 잠옷도 갈아입힌다. 자, 이제 식사 준비할게요. 주방에서 죽을 끓인다. 찹쌀과 흰쌀을 반반 섞고 애호박과 당근을 잘게 다져 넣는다. 남편은 씹는 것도 힘들어해서 모든 음식을 곱게 갈아야 한다. 죽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를 들으며 미숙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본다. 이웃집 베란다에는 빨래가 나부낀다. 젊은 부부의 집이다. 아이 옷가지들이 햇살에 반짝인다. 미숙과 영수에게는 자식이 없다. 아이를 가지려고 애썼지만 이루어지지 않았고 남편이 쓰러진 후에는 그런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죽을 그릇에 담아 식힌 다음 남편 방으로 돌아간다. 침대 높이를 조절하고 남편의 상체를 일으킨다. 목 뒤에 손을 받쳐 조심스럽게 고개를 세운다. 자, 천천히 드세요. 숟가락에 죽을 떠서 남편의 입술에 갖다 댄다. 입이 조금 벌어지고 죽이 들어간다. 삼키는데 시간이 걸린다. 목구멍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다음 숟가락을 뜬다. 한 끼를 먹이는데 1시간 가까이 걸린다. 식사를 마치고 물을 먹인 다음 약을 먹인다. 하나하나 입에 넣어주고 물로 넘기는 것을 확인한다. 약이 목에 걸릴까봐 항상 조마조마하다. 수고했어요. 조금 쉬세요. 남편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주무른다. 관절이 굳지 않도록 매일 마사지를 해줘야 한다. 손가락 하나하나를 펴고 손목을 돌린다. 팔꿈치와 어깨도 천천히 움직여준다. 다리도 마찬가지다. 무릎을 구부렸다 펴기를 반복한다. 여보, 나 없으면 당신 아무것도 못하잖아. 미숙은 웃으며 말한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씁쓸함이 숨어 있다. 정말로 남편은 자신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 그리고 자신도 남편 없이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 40년 동안 간병이 전부였던 삶이다. 영수의 눈동자가 미숙을 바라본다. 말은 못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또렷하다. 미안함과 고마움이 섞인 표정. 미숙은 그 눈빛 하나로 40년을 버텨왔다. 사랑하는 사람의 눈빛이 살아있는 한 자신도 살아갈 수 있었다.
괜찮아요. 우리 함께 이만큼 왔잖아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미숙은 남편의 손을 꼭 쥔다. 차갑고 마른 손이지만 40년 동안 놓지 않았던 손이다. 이 손을 놓는 순간 자신도 무너질 것 같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진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된다. 내일도 모레도 똑같은 하루가 이어질 것이다. 그것이 정미숙의 삶이다. 챕터 2. 보험 설계사의 전화. 그날 오후 미숙은 남편의 옷을 빨래하고 있었다. 세탁기가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휴대전화 벨소리가 들렸다. 낯선 번호였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동양생명보험 김민지 설계사입니다. 박영수 고객님 관련하여 연락드렸습니다. 보험사에서 온 전화라니. 미숙은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혹시 보험료 미납이라도 된 걸까? 요즘 생활비가 빠듯해서 이것저것 밀린 것이 많았다. 무슨 일이신가요? 고객님의 종신보험 관련해서 확인하실 내용이 있어서요. 혹시 지금 통화 가능하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미숙은 거실 소파에 앉았다. 손에는 아직 빨래 비누 거품이 묻어 있었다. 박영수 고객님의 종신보험이 현재 유지 중이신데요. 수익자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수익자. 미숙은 당연히 자신이 수익자일 거라고 생각했다. 40년 동안 남편을 간병하고 모든 생활비를 감당해왔다. 남편 명의로 된 것들은 모두 자신이 관리했다. 제가 수익자 아닌가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설계사가 무언가 서류를 뒤적이는 소리가 들렸다. 고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정미숙입니다. 아, 고객님 죄송하지만 현재 등록된 수익자 성함이 이선아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간 미숙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이선아.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이선아요? 그게 누구죠? 저희도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계약 당시 등록하신 수익자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아니신가요? 미숙은 말문이 막혔다. 손이 떨려서 휴대전화를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다. 언제 가입한 보험인가요? 계약일이 1987년 3월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1987년. 남편이 쓰러진 직후였다. 그때는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정신이 없었다. 보험을 가입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자세한 내용은 몰랐다. 남편이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누가 대신 처리해 준 것으로 알고 있었다.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나요? 계약자 본인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박영수 고객님께서 의사 표현이 가능하신가요? 미숙은 입술을 깨물었다. 남편은 말을 할 수 없었다. 글씨를 쓰는 것도 불가능했다. 아니요. 중풍으로 의사 표현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법정 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하셔야 하는데 절차가 복잡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가까운 지점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통화를 끊은 후 미숙은 한참 동안 소파에 앉아 있었다. 이선아.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남편 방으로 가서 침대 옆에 앉았다. 영수는 낮잠을 자고 있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미숙은 남편의 손을 잡았다. 여보, 이선아가 누구예요? 당연히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미숙은 계속 물었다. 보험 수익자가 이선아라는 사람으로 되어 있대요. 내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알아요? 영수의 눈꺼풀이 떨렸다. 천천히 눈을 뜨더니 미숙을 바라봤다. 그 눈빛이 평소와 달랐다. 뭔가 당황한 듯 불안한 듯한 표정이었다. 아는 사람이에요? 이선아가 누군지 말해줘요. 영수의 입술이 움직였다. 무언가 말하려는 것 같았다. 하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손가락이 이불을 움켜쥐었다. 미숙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내려앉았다.
남편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의 감이었다. 챕터 3. 숨겨진 비밀. 그날 밤 미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이선아라는 이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침대에서 일어났다. 거실 한쪽에 놓인 오래된 장롱을 열었다. 남편의 물건들이 담긴 서랍이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정리해 본 적이 없는 곳이다. 남편이 쓰러진 후 급하게 챙긴 물건들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낡은 가죽 가방이 눈에 들어왔다. 남편이 젊었을 때 들고 다니던 서류 가방이었다. 미숙은 조심스럽게 가방을 꺼내 바닥에 내려놓았다. 지퍼를 열자 곰팡이 냄새가 났다.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가득했다. 노란 봉투, 낡은 수첩, 오래된 사진들. 미숙은 하나하나 꺼내서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때 손에 잡힌 것은 하나의 서류 봉투였다. 봉투 겉면에는 중요 서류라고 남편의 필체로 쓰여 있었다. 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가장 먼저 나온 것은 혼인신고서 사본이었다. 하지만 신부의 이름이 정미숙이 아니었다. 이선아. 바로 그 이름이 적혀 있었다. 미숙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다. 믿을 수 없었다. 남편에게 전처가 있었다는 말인가.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였다.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다. 혼인신고 날짜는 1979년 5월 3일이었다. 미숙이 남편을 만나기 전이었다. 하지만 이혼신고서는 없었다. 다음으로 꺼낸 것은 오래된 사진이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남편의 모습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미숙이 아닌 다른 여자였다. 여자는 단발머리에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남편도 행복한 표정으로 여자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선아와 함께 1980년 봄이라고 쓰여 있었다. 미숙은 사진을 손에 든 채 그대로 주저앉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배신감과 충격이 밀려왔다. 40년 동안 자신은 무엇이었단 말인가? 법적으로 아내도 아니었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이혼하지 않은 전처, 이선아가 법적인 아내란 말인가? 더 많은 서류를 뒤적였다. 그 안에서 또 다른 문서를 발견했다. 보험계약서였다. 1987년 3월 15일 남편이 쓰러진 직후 가입한 종신보험이었다. 계약자는 박영수, 피보험자도 박영수, 그리고 수익자는 이선아였다. 보험금은 당시 기준으로 상당히 큰 금액이었다. 중증 질환 사망 시 특약이 붙어 있어서 지금은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되어 있을 것이다. 미숙은 서류를 읽으며 온몸이 떨렸다. 이해할 수 없었다. 왜 남편이 쓰러진 직후 이런 보험을 가입했을까? 그것도 수익자를 이선아로 해서.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다. 미숙은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고 가방을 닫았다. 하지만 마음은 다치지 않았다. 수많은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남편 방으로 돌아갔다. 영수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미숙은 침대 옆에 앉아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다. 40년 동안 지켜봐온 얼굴이지만 지금은 낯설게 느껴졌다. 당신은 나한테 아내가 있다는 걸 말하지 않았어요. 왜 숨긴 거예요? 대답 없는 질문이었다. 하지만 미숙은 계속 말했다. 그 사람은 어디 있어요? 왜 보험 수익자로 되어 있어요? 40년 동안 당신을 돌본 건 나인데.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다. 4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챕터 4. 법적 아내의 존재. 다음 날 아침 미숙은 남편을 이웃집 박씨 아주머니에게 부탁하고 구청으로 향했다. 진실을 확인해야 했다. 호적 담당 창구에서 남편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서류를 받아든 순간 미숙의 손이 굳었다.
배우자란에 이선아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혼인신고일은 1979년 5월 3일. 이혼신고 기록은 없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창구 직원이 서류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혼인신고는 되어 있는데 이혼신고는 안 되어 있네요. 법적으로는 아직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숙은 그 자리에 선 채로 말을 잇지 못했다. 직원이 물었다. 혹시 다른 확인하실 게 있으세요? 저는 이 사람과 40년을 살았어요. 근데 제 이름이 여기 없네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죄송하지만 법적으로 등록된 배우자가 따로 있으면 중복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미숙은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40년 동안 아내라고 믿었던 자신이 법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저 동거인이었다. 사실혼 관계조차 인정받기 어려운 처지였다. 집으로 돌아와서 인터넷을 검색했다. 이선아라는 이름을 찾아봤다. 하지만 흔한 이름이라 특정할 수 없었다. 보험사에 다시 전화를 걸었다. 수익자인 이선아 씨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보험금 청구 시 수익자에게 연락이 가게 됩니다. 그럼 언제 연락이 가나요? 피보험자께서 사망하신 경우입니다. 미숙은 전화를 끊었다. 남편이 죽어야 이선아와 연락이 닿는다는 말이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저녁을 먹이면서 미숙은 다시 물었다. 여보, 이선아는 지금 어디 있어요? 왜 그 사람이 보험 수익자예요? 영수의 눈빛이 흔들렸다.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입술이 떨렸고 목에서 신음소리가 났다. 천천히 말해봐요. 내가 들을게요. 하지만 남편은 끝내 말을 하지 못했다. 대신 눈물이 흘러내렸다. 마른 볼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보며 미숙도 함께 울었다. 당신도 괴롭죠? 말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나도 괴로워요. 40년을 당신만 믿고 살았는데.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함께 울었다. 챕터 5. 보험의 진실. 며칠 후 미숙은 보험사 지점을 직접 방문했다. 담당 설계사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야 했다. 계약서를 자세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설계사는 오래된 계약서 사본을 꺼내 보여줬다. 미숙은 한 줄 한 줄 천천히 읽어내려갔다. 계약일 1987년 3월 15일 계약자 박영수 피보험자. 박영수 수익자 이선아 보험금 5천만 원 특약 중증 질환 사망 시 2배 지급. 이 특약은 무슨 의미인가요? 중풍이나 암 같은 중증 질환으로 사망하시면 보험금이 2배로 나간다는 뜻입니다. 현재 이자까지 합하면 상당한 금액이 될 겁니다. 미숙은 계약일을 다시 확인했다. 1987년 3월 15일. 남편이 중풍으로 쓰러진 날이 3월 10일이었다. 불과 닷새 후였다. 의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보험을 가입할 수 있죠? 대리인이 계약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계약 대리인이 이선아 씨로 되어 있네요. 미숙의 머리가 멍해졌다. 이선아가 직접 이 보험을 가입한 것이었다. 남편이 쓰러진 직후 법적 아내 자격으로 보험을 만들고 수익자를 자기 자신으로 지정한 것이다. 이게 합법인가요? 법적 배우자라면 대리 계약이 가능합니다. 특히 본인이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미숙은 입술을 깨물었다. 이선아는 남편이 중증 질환으로 오래 살지 못할 것을 예상하고 보험을 가입한 것이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보험은 유지되고 있었다. 보험료는 누가 납부한 건가요? 설계사가 납부 내역을 확인했다. 자동이체로 되어 있는데 계좌 명의가 박영수 씨네요. 결국 보험료는 미숙이 낸 것이었다.
남편 명의 통장을 관리한 것은 미숙이었고 그 통장에서 매달 보험료가 빠져나간 것이다. 40년 동안 자신도 모르게 이선아를 위한 보험료를 낸 셈이었다. 수익자를 변경할 방법은 정말 없나요? 본인의 의사표시가 가능하다면 변경할 수 있지만 현재 상태로는 어렵습니다. 법원을 통한 절차가 필요한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미숙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리가 후들거렸다. 40년 동안 간병하고 생활비를 대고 병원비를 감당한 것이 모두 헛된 일처럼 느껴졌다. 남편이 죽으면 모든 것은 이선아에게 갈 것이었다. 집에 도착해서 남편 방으로 들어갔다. 영수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미숙은 침대 옆에 앉아 남편의 손을 잡았다. 여보, 왜 그랬어요? 왜 그 여자를 위해 보험을 만들었어요? 영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미숙은 그 눈물의 의미를 알 수 없었다. 후회인지 미안함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챕터 6. 마지막 날들. 그로부터 석 달이 흘렀다. 미숙은 여전히 남편을 돌봤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씁쓸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11월 어느 날 새벽 남편의 숨소리가 이상했다. 평소보다 거칠고 불규칙했다. 미숙은 급하게 119에 전화를 걸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말했다. 폐렴이 심각합니다. 고령이신데다 기저질환도 있어서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길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숙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남편을 바라봤다. 산소 마스크를 쓴 남편의 얼굴이 너무 작아 보였다. 40년을 함께한 사람이 곧 떠날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졌다. 아무리 배신감을 느꼈어도 아무리 화가 나도 그는 여전히 자신이 40년을 바친 사람이었다. 병원에서 보낸 일주일 동안 미숙은 남편 곁을 떠나지 않았다. 손을 잡고 이야기를 건넸다. 여보, 기억나요?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이 버스 정류장에서 우산을 빌려줬잖아요. 그때 당신 웃는 얼굴이 너무 좋았어요. 영수의 눈꺼풀이 떨렸다. 그리고 우리 처음 영화 보러 갔을 때 당신이 팝콘을 쏟아서 둘이 웃었죠. 그때가 좋았어요. 미숙은 40년의 기억을 하나하나 꺼냈다. 행복했던 순간들, 힘들었던 시간들, 함께 울고 웃었던 모든 날들. 이선아 일은 이제 생각하지 않을게요. 당신도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내가 모르는 사정이 있었겠죠. 영수의 손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미숙의 손을 꽉 쥐려는 것 같았다. 11월 27일 새벽 남편의 심장이 멈췄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왔지만 소용없었다. 모니터에서 삐하는 소리가 길게 이어졌다. 보호자분 임종하셨습니다. 미숙은 남편의 손을 놓지 않았다. 차가워지는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다. 40년의 세월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었다. 장례식장은 작고 조용했다. 조문객도 많지 않았다. 친척도 없고 친구도 별로 없었다. 40년 동안 미숙과 남편은 둘만의 세계에서 살았다. 장례식 이틀째 되는 날 한 여자가 나타났다. 7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여자였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여자는 빈소 앞에 섰다. 그리고 미숙을 바라봤다. 저는 박영수의 아내였습니다. 순간 빈소 안이 조용해졌다. 몇 안 되는 조문객들이 수군거렸다. 미숙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이선아였다. 40년 만에 나타난 법적 아내. 이선아 씨신가요? 네. 오랜만입니다. 정미숙 씨. 여자는 미숙을 알고 있었다. 미숙은 입술을 떨었다. 왜 지금 오신 거죠? 조문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할 일이 있어서요. 이선아는 영수의 영정 앞에 절을 올렸다. 그리고 상주 자리로 걸어갔다.
법적 배우자라는 이유로 그녀가 상주 자격이 있었다. 미숙은 조문객 사이로 밀려났다. 40년을 간병한 사람이 장례식장에서조차 가족이 아니었다. 장례 절차는 이선아가 주도했다. 화장 동의서에 서명하고 납골당을 선택했다. 미숙은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이선아가 미숙에게 다가왔다. 커피 한 잔 하시겠어요? 할 말이 있습니다. 챕터 7. 진실의 조각들. 장례식장 카페에서 두 여자가 마주 앉았다. 40년의 간병인과 40여 년 전의 아내. 왜 오셨어요? 미숙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이선아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영수 씨를 오랫동안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는 무슨? 당신은 40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미국에 있었습니다. 영수 씨가 쓰러진 후 일주일 만에 떠났어요. 미숙는 주먹을 쥐었다. 남편이 중풍으로 쓰러졌는데 버리고 떠난 거예요? 이선아는 고개를 저었다. 버린 게 아닙니다. 영수 씨가 보낸 겁니다. 무슨 소리예요? 영수 씨는 쓰러지기 전부터 건강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그는 제게 새로운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친척을 통해 이민을 보냈어요. 미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럼 왜 이혼을 안 했어요? 왜 보험 수익자로 남아 있었어요? 이선아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가방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다. 이걸 보세요. 봉투 안에는 편지가 들어 있었다. 남편의 필체였다. 날짜는 1987년 3월 12일. 쓰러진 지 이틀 후였다. 미숙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선아에게. 나는 이제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 의사 말로는 회복이 어렵다고 한다. 너는 아직 절다. 나 때문에 평생을 간병인으로 살 수 없다. 미국으로 가라. 새로운 삶을 살아라. 내가 마련한 보험은 내 미래를 위한 것이다. 내가 죽으면 그 돈으로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영수. 미숙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다. 남편은 이선아를 위해 보험을 만든 것이었다. 사랑하는 아내가 자신 때문에 고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럼 저는 뭐예요? 저는 왜 40년을 간병했어요? 이선아가 조용히 대답했다. 정미숙 씨는 영수 씨가 선택한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저는 떠난 후 영수 씨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이혼하자고. 하지만 영수 씨는 거부했습니다. 대신 정미숙 씨를 제게 소개하는 편지를 보냈어요. 이선아는 또 다른 편지를 꺼냈다. 선아에게. 이혼은 할 수 없다. 그것은 너를 위한 것이다. 법적 아내로 남아 있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나에게는 이제 미숙이가 있다. 그녀는 헌신적으로 나를 돌봐준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남겨줄 수 없다. 법적으로 아내가 아니기 때문이다. 미안하다. 미숙이에게도 너에게도. 영수. 미숙는 편지를 보며 울음을 터뜨렸다. 남편은 이선아를 보호하기 위해 이혼을 거부했고 동시에 미숙과 함께 살았다. 영수 씨는 두 사람 모두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법은 하나만 선택하게 했죠. 이선아가 말을 이었다. 저는 40년 동안 미국에서 살았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영수 씨가 법적 아내로 남아있길 원했으니까요.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원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럼 보험금은 받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제 것이 아니에요. 이선아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보험금 수령 위임장이었다. 이걸 정미숙 씨에게 드리려고 왔어요. 보험금은 정미숙 씨가 받으세요. 미숙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건 당신 거예요. 남편이 당신을 위해 만든 거잖아요. 영수 씨가 진짜 지키고 싶었던 건 정미숙 씨예요.
저는 그저 법적 절차를 위한 이름일 뿐이었어요. 두 여자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40년의 오해와 진실이 그 사이를 흘렀다. 챕터 8. 남겨진 것들. 장례식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다. 미숙은 보험금 일부를 받았다. 이선아가 반을 나눠주겠다고 고집했다. 하지만 미숙에게 돈은 중요하지 않았다. 40년의 세월을 돈으로 메울 수는 없었다. 빈집에 홀로 앉아 있으면 남편의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기저귀 가는 시간, 약 먹이는 시간, 마사지 시간. 몸에 밴 일과들이 그리웠다. 어느 날 미숙은 동네 요양병원을 찾아갔다. 자원봉사 신청서를 작성했다. 어떤 봉사를 원하시나요? 환자들 간병이요. 손을 잡아주고 말을 걸어주는 것. 미숙는 일주일에 3번 요양병원에서 봉사를 시작했다. 가족이 없는 노인들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어줬다. 사람은 기록이 아니라 함께한 시간이 남는 거예요. 미숙는 환자들에게 말했다. 법적으로 아내가 아니었어도 보험 수익자가 아니었어도 40년을 함께한 시간만큼은 진짜였다. 어느 겨울날 요양병원 복도에서 이선아와 마주쳤다. 그녀도 봉사활동을 하러 온 것이었다. 여기서 뵙네요. 두 여자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이제는 편안한 대화였다. 영수 씨 묘소에 다녀왔어요. 이선아가 말했다. 저도 자주 가요. 함께 갈까요? 다음번에. 미숙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함께 남편의 납골 땅을 찾았다. 꽃을 놓고 절을 올렸다. 여보, 우리 여기 있어요. 두 사람 다. 미숙이 말했다. 영수 씨, 이제 편히 쉬세요. 이선아가 덧붙였다. 납골 땅을 나오며 이선아가 물었다. 후회하세요? 40년을. 미숙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아니요. 그 시간이 제 인생. 법적으로 아내가 아니었어도 저는 그 사람의 아내였어요. 마음으로. 저도 그랬어요. 멀리 떨어져 있었어도 저도 그 사람의 아내였어요. 두 여자는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다. 같은 남자를 사랑했지만 다른 방식으로 사랑한 두 사람. 봄이 왔다. 미숙는 여전히 요양병원에서 봉사를 했다. 이선아도 옆에서 함께했다. 어느 날 미숙는 한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다. 할머니가 물었다. 딸이에요? 아니요. 그냥 친구예요. 고마워요. 손을 잡아줘서. 미숙는 웃었다. 손을 잡아주는 것.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었다. 법적인 관계가 아니어도 보험의 수익자가 아니어도 함께한 시간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 시간 속에서 미숙는 진짜 아내였다. 밤에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사진을 바라본다. 젊은 시절 웃고 있는 남편의 모습. 여보, 잘 지내고 있어요. 나 혼자서도 잘 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사진 속 남편이 웃는 것 같다. 미숙도 웃었다. 40년의 간병은 끝났지만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 기억 속에서 가슴 속에서 그 사람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정미숙은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난다. 이제 남편을 돌볼 필요는 없지만 습관은 변하지 않는다.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한다. 여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요. 그리고 요양병원으로 향한다.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기 위해. 누군가에게 아내가 딸이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 40년의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미숙는 안다. 사랑은 법이 아니라 마음으로 증명되는 것이니까. 사람은 기록이 아니라 함께한 시간이 남는 거야. 이 이야기는 법적 관계를 넘어선 진정한 헌신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0년의 간병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 시간 자체가 가장 순수한 사랑의 증거였습니다.